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5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예,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바람이 살짝 선선하게 불면서 이제는 가을인가, 예, 말복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좀 변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시장도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를 좀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러 가지 한번 또 살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감한 미국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요. 와, 엄청납니다. 예, 일단 시장이 셉니다. 예, 특히 혹시나 개파락까지 나오면서 어떤 저 밑에까지 한번 더 지지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오히려 그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단기적으로 나왔던 갭을 빠르게 안착하려고 반전 시도가 들어옵니다. 무지 강한 시장이죠. 이런 쪽에서 일단은 강한 거 인정. 그렇게 되면은 그 나왔던 갭 부분이 2만 나스닥 기준으로 2만 1,100 뭐 이 정도가 있는데 거기를 빠르게 안착하고 바로 위로 돌아설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거래는 조금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분위기 바로 한 번에 돌파 못하게 되면 잠깐 또 들어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1,100 뭐 50포인트 차이긴 한데 그 정도에서 강하게 반전 신호가 나올 수 있을지 관건인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셉니다. 이를 좀 염두하고 시장에 대한 동향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도 갭 다 메꿨습니다. S&P 500도 조금 약하긴 하네요. 아직은 6,330 이 정도쯤인데 거기는 돌파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힘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미국 시장도 생각보다 기대 요인들이 더 많다. 이거를 염두를 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조금 경계감을 갖던 쪽들을 다시 그러니까 현금을 늘려놨던 부분들을 다시 좀 필요한 종목들을 좀 사서 조금 더 포트를 보강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선회하는 전략 쪽에 시장에 맞춰가는 전략 쪽에 다시 한번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왔던 이제 지표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달러 약세로 갑니다. 다시 98.5대 들어가고 있고 원화도 1385원, 예, 1400원대는 찍고 내려왔죠. 그런 쪽에서 비트코인 살짝 강하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19, 와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훨씬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금리 인하가 왜 되느냐? 경기에 대한 위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들을 생각하면서 금리 인하가 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과 이거에 대한 여파가 조금 더 진행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중에 단기 시장의 충격을 보고 돌릴 줄 알았더니 시장이 급하네요. 예, 경기 위축보다는 금리 인하가 먼저다라는 쪽에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 라는 쪽들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은 그만큼 돈은 많다, 돈에 대한 힘은 더 세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시장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유가는 한 1.7% 하락했고요. 가스는 또 하락하면서 3달러대가 미국 기준이죠. 예, 이탈하기 시작하고, 금 반등, 구리 반등, 은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이고, 국내 시장도 0.6%대 상승. 그래서 또다시 시장도 국내 증시도 강한 모습들로 어제 이어졌던 게 미국 시장에 대한 걱정, 미국 시장 한번 뚜껑 열어보고 봐야 되겠다 한쪽에서 관망하려고 했더니 관망은 무슨 관망, 예, 주식 사는 게 빨라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좀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살짝 조금 좀 조정폭 길어지다 했던 거를, 예, 의자를 다시 바짝 당겨 안고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일단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지금 또 하나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서도 나오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인해서 유입된 자금을 국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언급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 이거 많이 봤던 게 그거죠. 코로나 때 국민들한테 돈 지급했던 거, 그와 똑같은 현상들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조금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돈 지급한다, 결국에는 시중 유동성은 커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뜩이나
관세로 인해서 물가 자극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큰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돈을 직접 지급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들게 되면은 좀 쉽게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요인들도 되는데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돈이 유동성이 늘어난다에 대해서 더 자극을 하고 있다. 한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좀 길게 봤을 때는 물가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시장은 근시안적으로 일단 돈 풀린다.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아요. 참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어제 강했던 쪽, 오늘 아침에 강했던 쪽들은 러셀 2000 상당히 강합니다. 중소형주가 유동성 얘기 나오게 되면 바로 영향을 끼치는 쪽들이죠. 그러다 그런 흐름들과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7% 다시 강한 모습들로 나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고용보고서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조작됐다라는 쪽으로 대선 이전에도 수치가 조작됐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일단 통계 시스템이 약간 과거보다는 많이 좀 그래도 낮긴 했습니다. 어떤 통계 자체가 사업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좀 그렇고 거기다가 실제 보험 청구 같은 경우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좀 생각보다 그래도 보강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목소리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백악관 경제고문도 그렇고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통계가 그렇게 경제가 위축될 정도로 나오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반대로 시장은 그렇게 고용이 위축되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이거 틀린 거다. 미국 경제 강하다라는 쪽으로 행정부는 얘기하고 있고 근데 시장의 반응들은 보니까 그래도 지금 상황 쪽에서 다른 직접적인 고용 지표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동향 지수도 그렇고 그다가 또 소비자 신뢰 지수 때 고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고용 시장 안 좋아지는 거 맞아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실업률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뉘앙스는 여기저기서 고용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는 현상들이 맞다라는 쪽들이 시장이 먼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금리나 들어간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또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같은 지표 가지고도 행정부의 해석과 그리고 또 시장의 반응과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또 시장은 또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국채금리는 CME 페드워치 쪽에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9.9, 9월 달에 금리 인하 한다 이런 쪽으로 못을 박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앞으로 나오는 이제 경제 지표 쪽에서 이렇게 또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 또 당장 오늘은 그거 나오죠. ISM 또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 쪽이 나올 겁니다. 발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안 좋은 걸 좋게 해석하느냐 또 그렇다고 해서 bad is good으로 가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안 좋다고 해서 또 그만큼 또 강하게 안 좋은 걸 또 반영하느냐 이것도 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너무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것도 또 좋지 않은데 아무튼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지표는 확인하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종목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시간에 실적 발표하고 또 강하게 들어오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오늘 팔란티어를 조금 사긴 실적이 혹시 좀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살짝 눌림목이 들어와서 좋은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대응이 괜찮네요. 지금 시간외로도 한 9% 올라가네요 지금요. 요런 자리들 눌림목 딱 들어오는 자리들 왼쪽이 좋아서 한번 좀 해봐도 되겠다 싶었더니 바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장중에도 좀 샀었는데 아무튼 그러면 추세대로 이상 없이 간다 이게 확인된 거죠. 가장 미국 시장에서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추세는 이상 없다라는 쪽이고 주봉에서도 거의 그냥 쉬었다 올라갔다 하지만 추세는 유지가 된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무튼 잘 나왔던 것 같다 여기서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종목으로 보면 테슬라, 전기차 이런 쪽들도 강했습니다. 이번에 오토파일럿 관련돼서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3천억 넘게, 예, 4,600억인가? 하여튼 배상 판결이 났는데, 뭐 이상 없다. 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한국이었으면은 회사 하나 예, 먹을 뻔한 뉴스였는데, 시장에서 또 강하게 반응하고 있고, 자동차 쪽들이 그래도 밸류메리션,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라는 쪽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들도 특이하고요. 그런 쪽에서 웬만한 중소형주 쪽의 테마들을 오늘 다 강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차량 공유 업체들도 바이두와 협력해서 유럽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한다. 강하네요. 그래서 이런 쪽도 강했는데, 하지만 전기차를 볼 때 탄산리튬 가격 다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고점에서 살짝 또 꺾이는 모습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부담이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일단 조금 더 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또 강하죠. 이쪽들은 눈에 띕니다. AI 쪽에 일단 자본 지출에 대한 기대감들,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자신감이 확 붙었기 때문에 AI 인프라 쪽들은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쪽에서 브로드컴, AMD 다 이렇게 강한 모습들이 나오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강한 모습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AI 인프라 쪽에서 대표적인 주자, 물론 하이닉스도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두산,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들도 다 같이 계속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 있다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미국 쪽에서도 거의 대부분 강한 모습들 나왔고요. 아리스타도 강한 모습들이고, 대부분 에너지 쪽들, 전력망 관련된 쪽들 기업들도 대부분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존은 실적 발표 뒤에 좀 주춤합니다. 주춤 모습들이 이어지는데, 그런 쪽에서 생각보다 지금 분위기는 나머지 쪽들은 애플도 선방하고 있고, 나머지 알파벳, 메타 실적 잘 발표했던 회사들 다시 추세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팔란티오도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 매출 가이던스 다 예상 상회했다라는 쪽들이고, 무엇보다 이런 회사는 이제 AI를 통해서 우리 갈 길을 간다라는 쪽인데 수주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수주에 대한 질이 일단 첫 번째는 정부 쪽과 정부 국방부가 계속 수주 잔고 늘어나는 모습들이고, 민간까지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런 쪽에서 팔란티어에 대한 강세 눈길이 가고 있고, 오라클도 강하다. 그러니까 AI 쪽에서 요즘 강한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회사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가장 강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단 눈여겨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피그마 요 종목이 최근에 또 급등했다가 어제는 또 27% 하락했습니다. 이 회사가 그 뉴스 보다 보니까 예전에 연기했던 친구죠. 예, 우리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역 배우가 회사 딱 설립하고 그쪽에 대해서 기술 좀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각을 그렇게 크게 받는다. 그러니까 예, 참 CEO는 네, 다재다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예, 저도 연기나 좀 이 나이에 네, 됐습니다. 예,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쪽들 강한 모습들이었고, 이쪽들도 기대감이 좀 높은데, 이쪽 종목들은 일단 지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변화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일단 직접적으로 강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일단 나머지 종목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강했고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코인베이스는 조금 실적 충격 때문에 좀 상승폭이 조금 그래도 로빈훗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들이죠. 하지만 서클 인터넷 이쪽은 계속 약합니다. 자리가 제대로 반응이 안 나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높다라는 쪽과 함께 이게 단기 국채가 발생하는 이자가 수익원인데 금리가 하락한다. 수익성이 안 좋아지겠죠.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약점들이 그렇습니다. 기반들이 달러도 그렇고 달러다 아니면 채권을 가지고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막상 이 가격들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그때 나왔던 스테이블 코인들의 기본적인 수익권들은 가격들은 영향을 끼치고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의 논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도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조비항공도 급등, 그리고 또 쪽에서 뭐 드론, 비행택시 이런 쪽들도 다 급등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쪽의 변화 쪽에서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저도 옷 하나, 셔츠 하나 산 게 있었는데 이것도 급등하네요. 예. 여기가 좀 광고가 좀 자극적이긴 해요. 예, 예전부터. 예, 근데 이거를 트럼프는 가장 핫한 광고. 예. 그렇습니다. 인종차별 논란도 있는 거 가지고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고 금융주들은 약간 좀 혼조세 한쪽들이고 오히려 또 나머지 요건 눈에 띄네요. 1차 전지 업체인 에너자이저 홀딩스 급등했네요. 실적과 가이던스 양호하다 한쪽들인데 우리는 비츠로셀이죠. 예, 오늘 비츠로셀이 영향받아서 강할 수 있을지 주가 나쁘진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해서 살짝 꺾이는데 이것도 변화가 올지 이것도 잠깐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국내 증시는 일단 어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어제 보다 보니까 일단 중요한 분봉 쪽에서 저항대 부분까지 들어오는데 여기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 자리 쪽에선 빠르게 그러니까 이때 금요일 날이죠. 멈칫하다가 미들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돌아옵니다. 그런 쪽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 관련된 쪽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못 가겠어 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오늘 또 미국 시장에 힘입어서 탄력들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요 장기 저항구역이 분봉입니다. 이거요. 예, 분봉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착하게 되면은 조금 더 분위기가 바뀌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그랬지만 말씀드렸던 가격이 만약에 이게 3170선 그래서 지난번 하락했던 갭 우리는 부분들과 함께 이 정도 부분을 그래서 단기 이평선들이 약간 횡보하는 데가 있죠. 이 정도 부분을 한 번에 빠르게 안착하게 되면 추세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단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부분에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한 3170선 안착하고 일단은 다음 자리에서 버티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희도 요 갭 나온 부분들을 메꾸러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다고 아직까지 세제 관련된 쪽들이 정부가 답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아직은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확실한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거 그래야 이 갭 하락대를 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돈 많다, 유동성 강하다라는 쪽에서 반응이 나온다는 거.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일단 좀 변동성 때문에 판단이 좀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지고 혼미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일단 필요한 종목들은 다시 늘려놓자. 현금을 이번에서 조금 좀 저 밑에 3천선까지 갈 수 있겠다고 바라보면서 늘려놨던 부분들을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은 다시 주식을 좀 사놓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바꿔서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다 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갭 메꾸고 나서도 또 어떻게 나올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직 실적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완전히 좀 걱정했던 저기까지 빠지면 어떡하지 했던 부분들은 살짝 되돌리면서 그 정도는 아니구나 라는 쪽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주식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빠르게 선회하는 게 훨씬 더 시장을 맞춰가는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눌렸던 종목들 변화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속 또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종목 쪽에서 관련된 뉴스를 한번 몇 개 체크해 보고요. 제가 보기엔 이쪽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예, 그 캐대현, 예, 그리고 또 지금 K-팝 디몬 헌터스를 통해서 K-팝에 대한 기대감들이 거의 이제 라운드 3, 라운드 2 이 정도까지 강하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에 애플 TV 플러스에서는 K-팝들하고 해서 이거를 또 공개를 8월 말에 얘기를 하면서 음악 경연 시리즈죠. 그래서 사회가 쌓이네요. 예, 그리고 또 외국인들께 또 쭉 있으면서 이런 게 또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또 CJ가 또 총괄했네요. 안 되겠다. 우리가 손 놓을 수 없다. 라는 쪽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K-컬처에 대한 K-팝과 K-컬처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지금인 만큼 K-뷰티가 또 꺾이지도 않는다는 것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구글 트렌드에선 다시 한번 쫙 상승하기 시작하네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역시나 엔터 쪽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관심이 높아집니다. 이런 것도 인기 있다 그러면 엔터주에 대한 심리적인 보험들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현대기아차 판매량. 와, 이게 7월 판매량이 역대 최대. 그래서 판매 속도, 판매량은 훨씬 더 6월 달보다도 더 강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니까 아이오닉 5 70%, 산타페 54%, 기존 SUV, 전기차 다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그래서 와 현대 기아차 잘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구매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보니까 관세로 인해서 먼저 선구매를 했다는 것도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일단 관세 부과되기 시작하는 8월 7일 이후부터는 이 선구매가 이어졌기 때문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것에 따른 또 우려감도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8월 7일 이후에, 이제 관세 이후에는 판매량도 Q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 P도 생각보다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쪽에서 약간 이 Q가 떨어지는 걸 더 걱정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자유롭게 강하게 지금 주가도 반응을 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8월 7일 이후에도 뭐 미국 판매량이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다 똑같이 관세를 매기는데, 그리고 또 거기다가 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자동차 판매들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오히려 Q가 그렇게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은 가격은 관세를 통해서 일단 물론 이제 제조사 측에서 P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Q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만 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확인되고는 반이 나오겠죠. 여기서 핵심은 금리 같습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무시하고 금리가 해결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데이터를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겠다라는 쪽에서 조금 늦게 반응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기입니다. 예, 또 테슬라가 특히 지금 우리 머스크 형님이 키워가고 있는 한국인 느낌이 많이 나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삼성그룹도 키워주고 LG에너지 솔루션도 키워주고, 결국에는 연결된 삼성전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기의 내용들은 MLCC 가장 큰 매출의 한 48%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입니다. 이게 한 30%대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반도체 기판 이거 한 20%이 정도쯤 매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MLCC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테슬라 전기차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또 카메라 모듈, 이번에 로봇 쪽으로 옵티머스로 들어간다 라는 쪽들, 그리고 반도체 기판 쪽들은 결국에는 또 자율주행 칩 쪽으로 들어가는 AI4, AI5 지금까지 같이 기판 쪽 들어갔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입니다. 그리고 또 AI6까지도 들어갈 것 같다 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모멘텀이 테슬라네요. 물론 여기 매출 비중 쪽에서 테슬라에 차지하는 비중들이 얼마고 수익성이 얼마인지는 나중에 조금 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때 혹시나 테슬라라고만 붙어도 저 삼성전기는 빅테크 기업들과 같이 살고 있어 라는 쪽에 시장의 관점이 맞춰지게 되면 스토리가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단하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솔직히 나머지 IT 쪽들 지금 다 엉망이에요. 특히 지금 LG그룹들, LG노텍 다 엉망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런 쪽에서 하나의 희망이 된다, 좀 눈길이 가죠. 게다가 지금 중국 쪽들은 다 진입을 못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성과를 내준다,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여지고요. 그 밖에 또 이런 얘기는 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되는 입장이죠. 그 빅테크기들 AI 전력난, 지금 첫 번째로는 GPU 쇼티지 이후에 두 번째는 지금 데이터 센터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마정 쪽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그러면 당연히 전력 커질 수밖에 없고, AI 관련된 인프라들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전력은 직접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들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라는 쪽들과 함께 그 에너지원들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전력 설비 쪽이겠죠. 이런 쪽들 다 핵심적인 수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번에 두 번째 AI 페이즈 2, 페이즈 1 GPU, 페이즈 2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본다는데, 전력 에너지원 쪽에서는 지금 2040년까지 14기구 확보한, 특히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이고, SMR 직접 짓겠다라는 쪽들이긴 한데, 중요한 건 2040년 당장 올해 내년 지금 전기요금 막 올라가고 좀 급박한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뭐가 또 들어갈까?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거를 좀
맞춰갈 수도 있을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LNG 복합 화력 발전 이런 쪽들, 복합 화력 발전 이런 쪽들 계속 또 갈 것 같고, 석탄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석탄 같은 쪽도 다시 재가동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멘텀으로는 떨어집니다. 어떤 이를 통해서 석탄이 부각받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CCU라고 하는 이쪽이 더 부각받을 수밖에 없어요. 탄소 포집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인데, 오히려 청정에너지 쪽 같이 맞고 거기서 이후에서 가있던 가이드라인까지 과연 이게 청정에너지겠냐라고 하게 되면 LNG 쪽과 원자력 쪽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석탄이라고 하게 되면 화력발전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나무도 떼우고 별거 다 떼우게 되면 나무 관련주도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쪽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모든 게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집중해도 될 것 같다는 쪽에서 에너지에 대한 흐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제 강했던 섹터들 보게 되면은 일단 STO 쪽들부터 이제 법제화되기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책에 따라서 또 계속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감 올라오는 것, 지난번에는 지역 화폐 갔다가 스테이블 코인 갔다가 이제는 STO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 요거 한 카테고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다른 것도 살 거 많은데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 쪽들은 계속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이브가 저점대에서 하이브 하면 잠깐 볼까요? 주가가 일단 중요하게 지지할 자리는 딱 버티고 있네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본다. 여기입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이런 자리들, 중요한 자리 안쪽 쪽에선 버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거래가 좀 턴하는 게 보여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여기까지 왔긴 된다 그러면 턴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그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브보다 YG나 SM이나 이런 쪽들, JYP나 거기서 좀 탄력받는 쪽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걸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번에 실적 발표하죠. 실적도 기대감이 계속 또 체크를 해야겠다 한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지노 쪽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심했죠. 7월달 카지노 매출 드롭액 사상 최대치를 찍는데 주가가 거기까지 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반전 시도해서 데이터는 무시하지 않는다 한쪽에 대한 시장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턴하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 근데 롯데공원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먼저 터졌기 때문에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지금 주가를 잠깐 보게 되면은 저항입니다. 1차 저항. 그렇기 때문에 한 18,300원대 정도쯤에선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살짝 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안착하고 돌파해야 그 다음에 2만원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쉴 수 있는데, 그럼 쉬는 사이에 이렇게 해서 그 지지권들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지받곤 강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또 열어놓을 수 있겠다. 왜냐면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연관됐던 이제 호텔 관련주나 아니면 또 카지노 관련된 쪽들, 이게 지금 다 중국이 한한령 해제 늦춰질 것 같다. 아니 자꾸 군산 MRO 얘기는 이게 실체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어떤 언론 쪽에서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기까지 펼쳐졌는데, MRO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산 영도 쪽 이쪽에 대해서 많이 영도 근처 쪽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와 연결돼서 또 이제 이번에 마스카죠. 마스카 이게 쉽빌딩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핵심은 우리 쪽에서 준비하는 거는 대형 선사들도 있겠지만 대형 선사가 지금 독이 막 차 있기 때문에 중소형 선사 쪽으로 같이 뭉쳐서 이거를 대응하겠다라고 안을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 선사와 함께 나가는 가장 첫 번째 종목은 뭐냐? HJ 중공업. 브라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참 오래 참으셨어요. 저희 이거 이런 때 갖고 있으면서 괜찮다. 이거 실적 발표는 괜찮을 거고 MRO 붙는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좀 힘내십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저희 이때 목표가가 7,000원대 중반대에서도 목표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돌파하고 더 갔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달성했으면 좀 줄여야죠. 줄이고 나머지 또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 물량들만 잘 갖고 좀 줄이고 나머지만 잘 또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흐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강하다. 여기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을 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흐름들이 탄력들을 계속 강화시켜서 가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그리고 또 미국 시장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퍼즐은 정부 정책 관련된 쪽들 역시나 푸시가 강하다라는 쪽들을 조금 더
심리적으로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해도 아직은 뭐 이렇게 그렇게 아마 지금 저희는 한다고 하더라도 3200선에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3170 이렇게 안착하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3200선 근처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정부 정책까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도 강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예탁금 보다 보니까 와 놀랍네요. 어제 예탁금을 8월 1일자 기준이긴 한데 이때 나온 게 71조 2천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예, 오랜만에 70조가 넘겼습니다. 그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조정받는다, 나 주식 사야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조정 나오게 되면 나 들어갈래 이런 쪽에 대한 강한 욕구가 나오다 보니까 돈 많다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또 리스크 관리는 하되 너무 또 현금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쪽에서 그 점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예, 오늘 급하게 또 말씀을 드렸던 분들 또 잘 참고해 주시고 좋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내일도 또 변동성 커지는 시장 쪽에서 시장을 잘 또 체크해보고 또 7시 반에 하우스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